JTBC 신작 드라마 가족 멜로. 공개된 티저도 그렇고 스토리라인도 그렇고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한 작품이었다. 골치 아픈 가족사는 가족사대로 설렘 가득한 멜로는 멜로대로 두 가지 장르가 잘 어우러져 있을 듯하다. 내다버렸던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벼락부자가 되어 나타났다면 돈이 있으면 더 살기 편한 세상의 무능력. 남편이자 아빠였던 변무영이 건물주로 나타나며 잘 살아가던 모녀에게 풍파를 일으킨다. 변무진이 왜 집에서 내쳐졌는가부터 거슬러 보면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면서 나 변무진이야 를 외치던 근자감이 문제. 결국 무지랭이 소리를 들으며 쫓겨난다. 그리고 뉴스에서 40대 남성이 죽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무진이 죽은 거라고 생각했었다. 11년이 지나 벼락부자가 되어 모녀가 사는 집에 건물주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분명 땡전 한 푼 없었는데 어디서 돈이. 건물도 현찰박치기로 매입했다는데 갑자기 큰돈이 생겼지만 그것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변무진. 어딘가 모르게 수상하다. 어쩌면 죽었다고 보도됐던 남자랑 관련이. 나 안 보고 싶었냐? 아직도 예쁘네. 수상하게 돌아온 엑스남편 엑스아빠 변무영은 다시 금혜영과 재결합하고 싶어한다. 물론 딸 변미래는 극구 반대하는데 갑자기 풍파가 일기 시작한 가족사만으로도 복잡한데 미래에게 멜로도 찾아오기 시작한다. 급기야 금혜연의 마음을 두고 내기를 하는 X- 남편 vs K- 장녀.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병간에는 완전체로 뭉쳐질 수 있을까? 그들의 파란만장한 얘기는 810호 밤 10시 30분 첫 방송 예정. 그리고 총 12부작으로 끝을 맺게 된다. 가족 멜로 주요 인물 소개. 변무진 지진이. 무진은 아빠 남편 가장. 모조리 실패했다. 모든 걸 한 번에 만회할 사업 대박 일확천금만 꿈꾸던 중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 그리고 애연의 양열찬 이혼 통보와 함께 처참히 버려졌고 가족들에게 죽은 사람이 됐다. 그로부터 11년 뒤 그가 다시 나타났다. 무려 X- 가족들이 살고 있는 빌라의 건물주로서 무진이 돌아온 이유는 그에겐 너무나 당연했다. 애연을 되찾는 것. 그런데 그 애연과의 로맨스에 가장 큰 빌런은 다름 아닌 미래가 될 줄이야. 금연 김지수. 20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은 끝에 남은 건 위자료는커녕 싸구려 결혼 반지의 딸랑 하나였다. 애 둘 딸린 알거지 이혼녀가 되어 쪽방살이부터 시작해 산전수전 공중전 모조리 다 겪었다. 그 가진 수모 눈물 동네 인간들의 걱정을 빙자한 손가락질 모두 가뿐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곁에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변미래 손난. 18살 때 사업병 말기였던 아버지가 끝내 사채까지 써서 엄마 가게에 집까지 홀랑 말아먹었다. 그때부터 미래는 자신의 미래를 몰빵 투자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의 재건을 위하여. 이를 위해 이 한 번 바쳐 뭐든지 다 하리. 아무리 개똥 같은 회사라도 이직, 창업, 특히 결혼 같은 모험은 절대 사설이다. 남태평 최민호. 굉장히 특이하고 요란한 가족 때문에 온갖 사건에 시달리는 미래가 태평은 남 같지 않았다.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아닌 관계와의 갈등 중인 것도 그렇고 헌데 자신과 달리 미래는 끝까지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버티며 가족들을 껴안고 있다. 처음엔 저들 왜 저러고 살까 싶었다가 나중엔 우린 왜 저렇게 못할까 부러워진다. 책임감에 늘 20m짜리 배낭을 맨 순례자처럼 사는 그녀에게 잠깐 쉴 쉼터 정도는 돼줘도 되겠지. 시작은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깐깐함이 저세상급인 사장 남치열이 마트에 들면 한바탕 난리가 나지만 알잘딱깔센인 미래만큼은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워커홀릭처럼 일을 하는 탓에 잠이 부족해 쓰러지고 엄마가 마트에서 일하는 걸 아는 직원들은 애연에게 알리려 하지만 미래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알리지 말라 한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고 마트 안전요원인 태평에게 업혀 병원으로 가게 됐다. 하지만 깨어난 미래를 기다린 건 더한 상황. 월세집 빌라에 화재가 발생했다 한다. 화재 발생 후 빌라 주인 302호 할아버지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앞서 할아버지가 팔지 않겠다는데 계속 빌라를 팔라며 찾아온 수상한 남자가 302호에 들어선 뒤 발생한 화재가 우연일까? 그리고 아빠의 기일도 다가온다. 2012년 가족들이 내쳤던 아빠. 오늘부터 내 아빠는 죽었어요.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다 사기로 전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자 모녀 모두가 돌아선 것. 그리고 10년이 지나 아빠가 죽은 것으로 의심되는 뉴스를 보게 되고 고모한테 연락하니 죽었다고 해서 아빠의 기일을 챙기게 됐다. 그런데 기일의 귀신처럼 들이닥친 변무진. 죽은 줄 알고 있던 가족들은 입이 떡 벌어지고 애연이 휘청이자 무진이 달려가 붙잡아준다. 변무진 당신 뭐야? 너네 여기 사냐? 내가 주인이거든. 새 건물주라며 등장한 변무진. 이게 다 우연이라고? 오래전에 갖다 버린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 우리 집을 샀다. 죽은 줄 알았던 변무진이 건물주가 되어 나타난 기가 막힌 상황. 살아 돌아온 건 오해가 있었다 쳐도 다 망에 알그지되어 이혼당했던 변무진이 어떻게 현찰로 빌라 건물을 매입했단 건지. 아빠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미래는 계약도 만료되어 가니 보증금을 빼서 당장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미 근처의 전세, 월세집의 시세가 너무도 올라버려 현 재정 상태로는 무리가 컸다. 한편 무지랭이 시절의 무진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무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리 없다며 내기를 건다. 주식, 코인, 복권 그리고 방화범까지 후보해 왼팔에 문신과 상처를 갖게 된 무진은 사라진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한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한 주민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묻지만 무진은 주식, 코인, 복권은 아니라고 웃으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 계속 살아도 돼. 차라리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게 낫거든. 월세 안 받을게. 그 와중에 아직 애연을 향한 마음이 남은 무진은 재력으로 플러팅을 시작한다. 그 여파인지 애연이 집 구하는 데 있어 좀 미적미적거린다 느끼기 시작한 미래. 그 사이 남동생 현재는 아빠에게 악감정이
업기에 쪼르르 달려가 재력 맛보기를 시작해 미래화에 불을 지피곤 했다. 병무진 너 알고 샀지? 거기 우리 집인 거. 무진의 말을 곱씹던 애연은 약속을 잡고 빌라를 매입한 이유를 떠보는데 무진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했지만 거짓말할 때 코로 웃는 거를 때문에 거짓말을 들켜버린다. 그래 알고 샀다. 너랑 살려고.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손대. 당장 손대라고. 엄마가 무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달려오던 미래는 손목을 붙잡힌 엄마의 상황을 오해하겠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달려가는데 무진의 얼굴에 발이 내려꽂히는 게 더 빨랐다. 근처에서 태권도장 사범을 하는 태평이 애연의 고함 소리에 위급 상황이라 오해해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막아섰던 것. 그리고 태평은 애연을 챙기려 하지만 애연은 그 손길을 뿌리치고 바닥에 널브러진 무진을 먼저 챙겨 미래를 황당하게 했다. 한때는 나의 조물주였던 그가 건물주가 되어 돌아와 모든 걸 망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 대환장 파티의 시작이다. 이에 미래는 무진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래는 뜻하지 않게 자신의 가족사에 살짝이 휘말리게 된 태평이 직장에서 말을 걸려하자 발설할 시 본사의 권한으로 직위를 해제시키겠다고 협박한다. 그러자 태평은 그저 오해의 무진에게 발차기를 날린 것에 사과하려던 것뿐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선 미래는 괜찮다며 속 시원해했다. 저 이사 안 갑니다. 애연이 무진에게 흔들릴까 걱정했는데 기우는 결국 현실이 된다. 월세를 받지 않겠단 말에 넘어가 빌라에 남기로 한 것. 엄마의 결정에 미래는 화를 내지만 애연은 월세를 아껴서 돈을 모아 이사가면 된다고 당장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엄마 도로 꼬시려고. 변미래 불안하냐? 나한테 뺏길까봐? 엄마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자 미래는 변무진 공략에 나서고 무진은 그런 딸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무진이 4주 안에 재결합에 실패하면 위자료로 빌라를 주겠다 하니 미래로선 손해볼 거 없어 콜. 엄마랑 재결합하면 현재랑 너도 옵션으로 다 따라오는 거 알지? 빌라 넘기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시죠? 금연 생각보다 별로 안 늙었네. 아직 예쁘네. 넌 참 더럽게 안 늙는다. 내일 모레 지천명인데도 철이 하나도 안 들었네. 무진은 애연에게 플러팅 멘트를 날리며 다시 접근하는데 11년이란 공백과 이전이 쌓아둔 안 좋은 감정을 떨칠 수 있을까가 문제. 한편 미래는 뜻하지 않게 태평이 사장 남치열과 부자관계란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긴 하지만 각자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래는 친절한 무관심을 유지하자고 한다. 나쁘지 않은 제안에 태평도 오케이했다. 아무 말 안 할게요. 우리 절대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몸은 괜찮고.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로 나타난 무진이 빌라 전주인의 집에 불을 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301호 정의는 그의 비밀을 아는 듯했다. 변씨가 일부러 전주인 집에다 불낸 거야? 201호는 의심을 하다 못해 애연을 공격한다. 애연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일터까지 찾아와 막무가내로 따지고 들었다. 그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무진이 나서려 했지만 그를 밀치고 미래가 나선다. 남 얘기를 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남이라니? 니네 아빠 얘기야. 남이라고요. 201호뿐만 아니라 202호도 모녀에게 무진이 방어한 거 아니냐 추궁하는데 그만. 참다 못한 애연은 무진한테는 못 물어보고 왜 만만한 우리만 괴롭히냐 화를 냈다. 각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꺼주세요. 그리고 엄마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자 화난 미래는 11년 전처럼 꺼지란다. 무진은 그 말도 상처지만 남들 앞에서 자신의 남이라고 선 긋던 딸의 말도 상처였다. 결국 무진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빌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해명한다. 그리고 골든벨을 울려 술을 대접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려 애썼다. 미안하다. 못 꺼진다. 그 후 미래에겐 못 꺼진다 문자로 불을 지피는 당신 작년까지만 해도 눈 안에 얹혀 살던 거 아니었어. 드디어 나한테 궁금한 게 생겼네. 근데 눈안 당신 졸부된 것도 몰라. 너 누나 만났어? 통화 잠깐 했어. 형님은 집 산 것도 모르던데 왜 말 안 했어? 너도 나 의심하냐? 아니 그럼 뭔데? 저번에 당신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무슨 뜻이야? 그게 당신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앉으세요. 천장 안 무너져요.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한데 집 놔두고 독립했잖아요. 보안요원은 언제 그만둘 거야? 아버지가 시켜주셨잖아요. 문지기를 진짜 시킬 줄은 몰랐네요. 나도 네가 그걸 진짜 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 질리실걸요? 왜 질려? 아들인데. 마음고생한 사과의 의미로 3개월 동안 관리비 공짜입니다. 들었지? 관리비요. 하루아침에 졸부된 놈들이 다 그렇지. 병무진 그 자식 뒤치달거리 하느라 머리가 지끈해. 그래도 해야지. 한몫 제대로 땡기려면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게 마련이니까. 나 누군지 알죠? 병무진하고 무슨 사이예요? 뭐 하시는 분? 이세호 세무사입니다. 무진이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나는 생초면일까요? 그러실 수 있죠. 무진이 친구가 한둘이 아니니까. 내가 안 본 친구가 없는데 왕래가 없었다가 일 때문에 자주 보게 됐습니다. 그럼 한몫은 어떻게 제대로 땡기실 건데? 쉽게 번 돈 쉽게 잃는단 말은 무슨 뜻인데 말 안 해줄 거죠?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뭐. 저기 도대체 사장님 아들이 누구예요? 왜 기뉴 꼬셔야죠? 어제 드라마 재미있는 거 봤나 보다. 설마 승진을 담보로 사장님과 모종의 딜이라도 한 건가? 전화가 왔네. 5통이나. 길에서 폰을 주웠는데 왜 길에서 주워? 좁은 골목 거기서 장본 것도 흩어져 있고. 엄마가 왜요? 엄마가 없어졌는데 뭐라고요? 어디 갔었어?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근데 금혜연씨 실종 신고는 왜 하신 겁니까? 행방불명돼서요. 조사받는 중이셨는데요. 포켓 사건으로요. 어디 있어? 그 새끼 아니 맞으신 분이고요. 3분이서 조서 쓰고 계셨고요. 3분이서 남자 하나 때려 잡았습니다. 셋이서 저렇게 만들어놨다고. 아니 왜 이 새끼가? 그만해. 내가 충분히 손봐줬어. 손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 고생 많았다. 가장 노릇하느라 지금까지 이렇게 어깨 무겁게 만든 거 다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 안 닮으려고. 아버지 같은 가장은 안 되려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언제까지가 어딨어요. 그래 걱정 마라. 너 나 하나도 안 닮았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도 온 동네에 소문날 일 없잖아요. 나한테만 들키는 게 낫잖아요. 사회에서 발견된 301호 정인과 찍은 무진의 사진. 둘은 태국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 애연을 잊지 못한 척 돌아온 무진의 이중생활인 걸까? 아이는 떠났어요. 한국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어가 있지 않아 오해성 다분하지만 무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두고 보는 걸로. 전 남편이기에 아직 애증의 감정이 남아있는지 돈을 막 쓰는 무진을 걱정하는 애연. 그렇게 돈 줄줄 세다가 쪼박 차면 어떡할라 그래? 그럼 애연이 네가 잠궈주면 되잖아. 왜 하필 나야? 왜가 어딨어? 내 인생에서 여자는 금연밖에 없는데. 병무진 새 여자 만나. 헌 여자한테 그만 미련 끊고. 우린 이미 옛날에 깨진 접시야.
애연은 무진이 나타난 이후 미래가 흔들린다며 무진과 거리를 확실히 두고자 했다. 지금은 플러팅하는 전 남편보다는 미래가 우선. 결국에는 이딴 얘기나 할 거면서 이쁘게 하고 나오지 말지. 잔인한 년. 무진은 자신에게 상처인 말을 내뱉는 애연을 원망하면서도 계산서는 챙겨나간다. 키키우. 애연이 무진의 행복을 비는 모습에 미래는 엄마가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서도 아빠를 보면 화가 나는 자신의 감정은 아직 털어내지 못한다. 애연은 다 괜찮다 생각했지만 우연히 정인과 무진이 다정히 찍은 사진을 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애연의 이상함은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너클 놓는 모습이 잦았다. 미래는 회사 일로 급히 출장을 가게 되고 업자와 가족관계인 태평은 자신이 도울 수 있겠다며 동행에 도와줬다. 미래 머릿속에 스리슬쩍 태평이 바뀐 걸 보면 이미 로맨스는 시작 단계. 그리고 둘은 출장지에서 애연에게 대차게 까이고 혼자 이별? 여행 중이던 무진을 발견한다. 네 어깨에 짐 이제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었다. 나는 무진의 등장으로 널뛰는 감정 통제하기도 힘든데 사고치는 동생의 머리가 아픈 미래. 현재는 자퇴하고 아버지한테 투자받아서 사업을 할 거란 말로 미래의 뚜껑이 열리게 한다. 그래서 미래는 무진이 헛바람을 넣었단 생각에 무진에게 연락하는데 무진은 내기에서 졌다며 빌라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들고 나온다. 약속대로 바로 짐 싸서 나갈게. 다시 떠난다는 말에 미래는 우라통이 치밀어 서류를 찢어버리고 짐 싸서 현재를 3층으로 보낼 테니 정신 차리게 하라며 책임지고 키워라 한다. 그게 네가 아빠한테 바라는 거냐?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된 이상 책임지세요. 보통의 딸들은 아빠에게 바라는 게 많다며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던 터라 미래의 부탁 아닌 부탁에 무진은 은근히 기뻐했다. 혼자 소가리를 하던 애연은 참지 못하고 무진에게 정인과의 사이에 대해 묻는데 너 태국에서 뭐 했어? 그때 정인이 임신 시키고 홀랑 내뺀 놈이 설마 변무진 너야? 너 대체 정인이랑 무슨 사이야? 그러면 너 지금 질투하냐? 무진은 그렇게라도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애연에게 안 알려준다며 미소 짓고 돌아서고 그게 애연의 성질을 건드려 애연은 짱바구니에서 계란을 꺼내어 머리를 내리쳤다. 무진 때문에 심란해져 청소를 하고 다니는 애연의 은근히 기분이 좋은 무진. 그런 무진에게 애연은 빌라 앞에 주차를 해 미래 출근을 방해하는 놈이나 해결하란다. 우리 빌라 제일 중요한 세입자가 널 좀 해결하래서. 그래서 불법 주차 딱지로 그 차를 도배해 차주를 불러내고 언니 사진 봤지? 그 새끼 변사장 아니야. 나 임신시키고 도망친 그 새끼 변사장 아니라고. 언니 사진 봤지? 그 새끼 변사장 아니야. 나 임신시키고 도망친 그 새끼 변사장 아니라고. 그 시각 애연은 정인을 찾아가 물어볼까 망설이던 차에 정인이 먼저 찾아와 사진에 대해 알린다. 무진은 자신이 태국에서 살던 때에 처음 만난 한국인이라고. 둘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건 그게 아기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이었다 한다. 초음파 사진도 없고 뱃속에 있던 사진뿐이라고. 무진은 정인이 아이 키울 돈을 벌기 위해 스트립쇼에 나가려 하자 한국 가서 아이 키우라며 전 재산을 털어줬었다 한다. 너 예뻐서 주는 거 아니야. 남자 잘못 만나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할 여자 하나 생각나서 그런다. 언니한테 준다 생각하고 나한테 줬던 것 같아. 무진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일편단심 애연이었다. 이 얘기를 하던 중 정인은 무진이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냐며 실수로 말을 꺼내는데 애연이 조폭이나 갱이었냐 아니면 마약을 팔았냐며 오해하자 결국 입을 연다. 발목이 예뻐서 그런지 구두가게 스카우트였고 무진이 신고 한 바퀴 돌면 잘 팔려나갔다고 키우키우키우. 그랬던 놈이 건물주가 됐다고. 그 사이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겠지? 변사장 목표는 성공해서 언니한테 돌아오는 거였어. 무진은 구두파리에서 어떻게 졸부가 된 걸까? 한편 부자지간인 줄만 알았던 남치열과 남태평의 사이가 밝혀진다. 이복 형제. 남태평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제삿날 할아버지와 치열을 가리키며 어느 아버지 말하냐고 해버린 것. 이에 치열은 말 많은 남씨 문중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쩌냐고 태평을 나무란다. 집 앞그릇 하나 못 찾아먹는 멍청한 놈 주제에 아버지 밥그릇 지킨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아들 뻘되는 이복 남동생 진짜로 호적에 올려주고 거둬주신 덕분에 사장님까지 되신 거잖아요. 남태평 유별나게 굴지마. 이 집안에서 그 정도는 큰일도 아니야. 그니까요. 그래서 전 이 집안 사람들을 보면요 토할 것 같아요. 너 대체 뭘로 돈 번 거야? 착하게 살았어. 답답한 거 못 참는 애연은 무진을 찾아 돈의 출처를 묻고 무진이 코로 안 웃는 거 보면 거짓말은 아닌데 돈이 대체 어디서? 내가 미래한테 현재를 맡겨버렸어. 그건 그거고. 술이 들어가자 애연은 자신이 부모로서 모자라다며 스스로를 탓한다. 넌 늘 잘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무진은 그런 애연을 위로하는데 난 아직도 중두병인데 가족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싶거든.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 그 시각 미래는 우연히 혼술하다 취한 태평과 마주해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그날 밤 모녀는 옆에 남자들 두고 모텔에서 마주하는데 애연은 미래 얼굴 못 본다고 버티며 모텔에서 잘 거라고 우겨 무진이 따라온 것이었고 미래는 태평이 사는 곳을 알려주지 못하자 모텔에 눕혀놓고 나오려던 것이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지만 모텔에서 마주한 상황은 서로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옆에 남자를 하나씩 두고 모텔에서 마주친 모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에 먼저 폭발한 건 애연이었다. 변명할 새도 없이 머리를 뜯으려 하니 무진이 애연을 막으며 두 사람을 도망시켰다. 그리고 무진은 당장이라도 뒤엎을 애연을 어떻게든 모텔에 하루 묶어뒀는데 그 사이 도망친 미래는 무진을 받아들일 수 없단 문자를 남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캐리어를 가지고 길에 멍하니 서있던 미래를 태평이 발견하고 태평은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괜찮다는데도 일단 데려간다. 재거라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애연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양육비 때문에 돈이 궁한 재거래 사연을 알고 있었던 무진은 수익률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보내고 재거는 그것에 좀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나 때문이야. 내가 미래한테 아빠 욕을 너무 많이 했거든. 애연은 왜 미래가 아빠를 그토록 싫어하냔 정인의 질문에 자신이 무진 때문에 힘들었을 당시 미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연은 미래에게 사정이 있었듯 자신에게도 사정이 있었다며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문자를 남겨놓는다. 낮엔 태평의 집에서 좀 쉬어갔다 쳐도 밤이 깊어 다시 집에 가려던 미래를 태평이 붙잡고 둘은 술을 더 마시게 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는 게 싫어요. 무슨 사연인지 묻는 태평에 덤덤히 답하며 미래는 두 사람이 안 만나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란 말을 한다. 그러자 태평도 범상치 않은 자기 사연을 밝히며 미래를 위로하고자 했다.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지만 사실은 형이에요. 좀 도망쳐도 돼요.
태평씨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태어나길 잘했어요. 잘 크고 있는데. 미래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고 그 사이에 묘한 기류가 피어났다. 변무진이가 나랑 겸상할 군번이 되냐. 운만 더럽게 좋은 무지랭이 새끼라고. 재벌은 1000만원의 자존심이 상해 장례식장에서 무진의 욕을 하고 무진은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였는데 더 꿀리는 상황이니 재벌은 돈 안 받는다고 소리치지만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무진은 몇 천은 내 몫이라 생각했다며 계속 일을 맡아달란다. 그 외에도 야구 후배인 철옹이 칭찬을 가장해 무진을 깎아내리자 그걸 우연히 듣게 된 애연이 대신 나서서 똑같이 되갚아준다. 하지만 무진은 거짓말을 왜 하냐며 좋은 척 잘 사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 맞서준 애연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변무진 넌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알아? 인생에서 엄청난 걸 포기한 게 너밖에 없는 줄 아는 거. 지밖에 모르는 거. 미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탁자에 놓인 컵 2개로 무진과 같이 있었다. 또 오해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됐는지 둘이 만나도 방해 안 하겠다며 금방 헤어질 거라며 돌아섰다. 애연은 성질 같아서는 태평과의 관계를 캐물으며 뒤집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부진 재고예요. 안 팔리고 잊혀져서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이요. 떠리로 내놔도 안 팔리는데 유통기한은 더럽게 길어서 폐기도 못하는 MD들의 역적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의 균형이 깨졌어요. 나 너 원하지 않았던 적 없다. 한 번도. 웃기지 마세요. 부녀의 사이는 좋아질 틈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무진은 태평에게 자전거를 배우는 미래 모습에 잊고 있던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왜 미래가 자신을 미워하고 무진이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인지 알게 된다. 미래만 안 생겼어도 그 때문에 네 미래 박살났다 아이가. 미래가 무진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고 그 말에 부정하지 않았던 무진의 모습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란 걸 미운 정도 정이라고 멍하니 있던 무진과 킥보드가 부딪히려 하자 자전거 방향을 돌려 그걸 막고자 했던 미래가 대신 다치게 된다. 그러자 응급환자라며 공준이 만기로 병원에 데려가는 X-아빠 변무진 키읔키읔. 무진은 뒤늦게 이전의 잘못을 사과한다. 두 번 다신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라. 나에겐 우리 가족이 유일한 홈그라운드였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미래의 아빠가 그때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네가 아니라 내가 싫었어. 미래야 내가 어떻게 널 후회하냐. 네가 우리한테 어떤 딸인데. 변무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애연이랑 같이 미래 현재 너네 난 거다. 오랜 앙금이 완전히 털어질 순 없겠지만서도 부녀는 조금이나마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겼고 그 시각 애연은 부녀가 자신의 마음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폭발 직전이었다. 무진의 뒤늦은 사과 덕일까. 미래는 이전보다 좀 누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몰래 쓴 비밀 계약서의 존재를 애연이 알아버린 것. 그래서 애연과 삼자 대면을 하게 됐다. 넌 지금 네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만든지 모르지. 변미래 너 도로 짐 싸가지고 나가. 미래는 우습게 본 게 아니라 변명하지만 애연은 그러면 쓰고 나서라도 사실대로 자신한테 밝혔어야 된다며 화를 냈다. 무진은 중간에서 자신의 탓이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모녀는 그를 싸움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다 애연이 미래가 팔을 다친 걸 알게 되며 걱정스러움에 싸움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 미래가 혼자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무진을 찾아가 계약서를 내어놓으라. 애연은 계약서 2장을 한꺼번에 찢어 둘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며 경고한다. 한 번만 더 해대리고 이런 짓 하면 널 찢어버릴 줄 알아. 화를 내건 내고 부모에게 잇따라 미래의 상태를 걱정하는 애연과 무진. 미래 아빠 미래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당신이 봤을 땐 미래 어때? 버거워 보여. 근데 자기가 버거운 줄도 모르더라. 두 사람도 자식을 아끼는 부모는 부모였다. 너무 일찍 철 들어버린 딸을 걱정하는 부모. 고생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변미래.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엄마. 이후 화해하고 싶어 집을 꾸며놓은 미래. 애연은 사과를 받아들이며 안아줬다. 한편 사람 목숨값을 운운하며 무진과 재벌에게 연락을 해온 전 집주인의 딸. 앞서 무진이 전 집주인과 찍은 사진을 태우려 한 걸 보면 뭔가 있다는 건데 조만간 밝혀질 듯. 현재는 청소를 하다 발견했다며 무진의 비밀 상자를 애연에게 알려주고 애연은 무진이 혼자 정리한 가족의 흔적에 은근 감동한다. 그래서일까? 무진이 다가갈 땐 흔들리지도 않더니 이번엔 애연이 먼저 다가간다. 무진이 같이 가주지 않을 거라 짐작해 현재에게 준 야구 티켓을 굳이 뺏어서 찾아간 애연. 미래 아빠가 좀 해줘야 할 게 있어. 돈 좀 꺼줘. 미래 이제 집에서 쫓아내려고. 때가 되면 엄마가 먼저 놔줘야 애가 헐헐 날아가는 거더라고. 이제 미래 독립시키려고. 시작은 가족 이야기였지만 애연은 무진을 받아들이겠단 말을 애둘러 했다. 금혜연이니까 그렇다며 헌신적인 무진에 애연이 결국 곁을 허락한 것이었다. 그 시각 미래는 태평과 함께 있었는데 모녀는 통하는 게 있는지 이날 미래도 애매하게 이어져온 태평과 제대로 맺어진다. 부부 커플, 딸 커플 탄생의 순간 급 시작된 태평과의 연애로 행복해하던 미래는 곧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미래가 출근한 사이 짐을 죄다 옮겨놓고 애연이 딸을 독립시키겠다 선언한 것.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변미래 너 오늘부로 독립했어. 애연은 딸을 위해 한 선택이었지만 미래는 자신이 쫓겨났다 생각한다. 너 이제 내 딸 우리 집 가장 말고 변미래로 살라고. 너도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물으라 하지만 애연은 단호하게 미래를 독립시켰다. 나도 혼자 살고 싶어. 이제 우리 엄마 딸 말고 각자 금혜연 변미래로 살아보자. 엄마 또한 혼자 살고 싶다 하니 미래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하는 혼자 돌아선 애연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미래를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 한다며 눈물을 쏟아냈고 무진이 나타나 그녀를 위로했다. 미래는 자신 없이 애연 혼자 어떻게 사는지 염탐하러도 찾아가는데 애연의 옆엔 무진이 딱 붙어 돕고 있었다. 그래도 이전처럼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기보단 애연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냐며 미래는 두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엄마 믿고 걱정 말고 넌 내 갈 길 가. 미래의 독립은 애연에게도 미래에게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우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모녀 사이는 더 돈독해진다. 한편 전 집주인에 따른 무진과 재벌이 아버지에게 투자 사기를 친 걸 의심하며 증거를 수집하러 다니는데 그녀의 연락에 불안함을 느낀 무진이 어떡하냐며 재벌에게 연락해보지만 재벌은 알아서 하라며 이럴 땐 칼같이 선을 그었다. 보안요원 계약이 끝난 태평은 낙하산으로 미래의 팀에 꽂히는데 사장의 아들이란 폭탄선언과 함께 사장이 직접 꽂은 낙하산이라니 태평이 일을 배우는데 일부 동의하긴 했지만 그게 미래의 밑이라곤 상상치 못했을 거다. 사수는 변미래 주임으로 하지. 그 와중에 혼자 밟은 사장은 왠지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것만 같았다. 치열은 태평을 대놓고 낙하산으로 꽂아넣는 걸로 모자라 미래의 밑에 붙여준다.
이후 태평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 사과하고 미래는 이해하며 넘겼다. 대신 사람들한텐 둘의 연애가 들키지 않게 일부러 혹독하게 일을 가르쳤는데 주차장에서 살갑게 인사하는 걸 본 목격자들이 생겨버린다. 엄마가 아닌 금혜연은 저런 얼굴이구나. 애연은 미래가 없어도 혼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쇼핑몰 모델 알바도 하게 되고 미래는 혼자서도 잘하는 엄마를 보며 그래도 마음이 놓였다. 무진과 재벌의 주위를 맴돌던 집주인 딸 김상영은 결국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한테 투자 사기를 쳐서 돈 뺏고 건물 가지고 졸부 행세하냐 다그치는 상영에 죄인 모드로 가만히 듣고 있는 무진. 돌려놔 우리 아버지 돈. 돌려놔 우리 아버지. 상황만 보면 진짜 무진이 사기꾼인 듯 했으나 애연은 무진을 믿고 상영을 말렸다. 사기쳤으면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며 무진을 가족의 틀 안에 넣고 믿어준 것. 그리고 재벌을 통해 사건의 내막이 밝혀진다. 무진의 돈은 집주인을 만나기 전부터 생긴 거였고 가족 빌라를 사기 위해 계속 만남을 가졌던 것뿐이라고. 그러던 중 집주인이 의심스러운 곳에 투자를 하려 하자 무진은 말리는 입장이었다 한다. 하지만 그의 고집을 말리지 못해 사기로 돈을 날리는 걸 지켜봐야 하고 일말의 죄책감이 생겨 자신이 하는 말은 변명이 될 거란 생각에 상영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죄인 모드였던 것. 재벌은 집주인이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죽게 된 상황임을 알렸고 상영에게 원망할 사람이 필요해 무진을 탓한 것임을 이해해줬다. 마음 약한 무지랭이를 보듬어주고자 했던 애연은 여러 방법으로 힘을 주다 통하지 않자 냅다 입을 맞춰버리는데 그러다 무진도 살아나 애연에게 키스를 했다. 다들 무진이 큰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궁금해하는 통에 무진은 드디어 입을 연다. 투자 사기로 이혼을 당했던 무진은 사기꾼을 잡으러 태국에 날아갔었었다. 그리고 왕제문을 붙잡는데 성공하는데 그 얼굴로 혼인빙자 사기를 쳐 40억도에 먹었었고 딸의 아픔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모님이 무진에게 그놈을 넘기면 자신이 사기당한 40억도 주겠다 해 급작스레 졸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빌라를 20억에 매매했으니 20억은 남은. 다들 무진이 소설을 쓰는 거라 웃어넘겼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믿거나 말거나 키읔키읔. 한편 미래는 익명 게시판에 사장 아들과 사귄다는 글이 올라오며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그동안 미래가 해온 노력들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실적마저도 사장의 편애로 치부되는데 그 때문에 미래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옆을 태평이 지켜줬고 예상외로 꼰대부장이 나서 미래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팀만큼은 미래의 편이 되어줬다. 그래서 미래는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며 조금씩 살아났는데 너무 대놓고 행동한 탓에 미안하다며 사과하러 온 남사장은 자신이 이 상황을 수습하겠다 한다. 소문을 사실로 만들면 되잖아. 누구 맘대로. 근데 수습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미래가 당황하는 가운데 무진이 대신 반대하고 나섰다. 서로 자기 자식이 더 잘났다. 배틀을 붙던 두 사람은 급기야 서로를 까내리다 손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만. 그 손 떼고 입 다물어요. 야밤에 서로 자기 자식 못 준다며 싸움이 붙어버린 무진과 치열. 자식들의 성화의 싸움은 일단락된다. 설마 내가 또 망친 거냐? 몰라서 물어요? 속은 시원했어요. 나 대신 화내줘서. 무진은 화를 내는 미래에 쪼그랬지만 그래도 미래가 고마워하며 흐뭇해했다. 치열은 무진이 성질을 긁어서 싸운 거라며 억울했지만 태평이 매섭게 쳐다보자 쪼그란다. 친아버지는 아니어도 같은 핏줄이고 오래 부자 사이로 지내왔으니 아버지는 아버지. 처음엔 의무감으로 떠안았지만 치열이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주자 태평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였고 치열은 기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셔서. 사오물이든 현재에 반대하던 가족들. 그래서 현재가 가출하자 가족들은 현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데 그걸 듣게 된 현재가 폭발한다. 왜 내 인생을 나 빼놓고 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때도 그렇고 자기한테 제대로 얘기해준 적도 없다며 현재는 아버지가 도망가고 집은 망했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왕따당했었다 밝혔다. 이에 애연은 현재의 마음까지 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현재가 이전과 달리 행동으로 바뀐 걸 보여준다면 이전보다 더 현재의 마음에 귀 기울이겠다며 아들의 미래를 응원해준다. 다시 화목해진 무진의 가족. 애연은 합치는 건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혼자 더 살아보겠다 했고 무진은 그 뜻을 존중했다. 그리고 무진은 그냥 주저하고 있기보다 뭐라도 하란 애연의 말에 야구교실 운영을 시작한다. 미래 또한 이제 무진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무진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을 되찾았다. 이전처럼 한 집은 가족은 아니어도 가족은 가족.